한민족은 오랜 세월 간직해온 고유의 문화와 찬란한 역사를 지닌 민족입니다. 긴 역사에 걸맞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에서는 찬란했던 과거를 증명할 만한 유물들이 끊임없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혹은 해저, 사람의 발이 잘 닿지 않는 시골 등에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역사를 알려줄 귀중한 보물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한 장소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관련 학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번 발견은 금전적인 가치로 따지면 거의 천문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었기에 우리 것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과 중국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대형 발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충남 태안군의 한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기이한 형태의 돌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해수욕을 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자주 조개를 캐러 오는 곳이었죠. 여느 때처럼 조개를 캐던 주민은 호미 아래 묵직한 덩어리가 툭 걸려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나온 물건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보를 듣고 그 돌덩이를 살펴본 전문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어떻게 말하면 조선 왕실 기와에서 최고 수준을 점할 수 있는 기와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조선 왕실 건축의 상징물인 용머리 기와였습니다. 120kg이 넘는 거대한 기와 장식은 사용 흔적도 전혀 없이 아궁이에서 막 나온 상태와 색깔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대규모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용머리 기와와 건파, 잡상 등을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29일 완전체가 공개됐는데요. 발굴 조사를 통해 찾은 조선 왕실 건축물을 상징하는 용머리 기와, 취두 상부와 구름 모양의 칼자루, 건파를 비롯해 2019년 이후 충남 태안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은 취두두쌍과 건파, 지붕에 얹는 장식품인 장수상 한 점까지 모두 6점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주변에 관련 유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8월 중순까지 발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용머리 기와의 건파에는 올라간 용이벌레 성질이 매우 게으르기 때문에 검을 꽂아 화재를 막고 사악한 길을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부는 용이 입을 벌린 듯한 모습이고 상부에는 꼬리 등이 표현됐습니다. 취두는 2019년 조개를 캐던 주민이 신고한 하부와 올해 발견된 상부가 짝을 이뤘는데 전체 높이가 103, 무게는 120kg이나 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장수상이 조선 전기 양식을 띠고 있고 취두와 건파도 주변 지역에서 수습됐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시기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또 조선 전기의 용문이는 왕실이 사실상 독점한 상징이라는 점에서 취두, 건파, 장수상이 왕실 관련 건축물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물품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제작 시기를 따져보니 15세기 1592년 경복궁이 전소되며 실체가 사라졌던 조선 전기궁궐 기와 장식의 원형을 보여주는 유일한 유물입니다. 전란으로 불타거나 궁궐을 재건하면서 없어지는 일 없이 공기가 차단된 벌에 묻혀 6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로써 경복궁이 전소되어서 기와 원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기와가 발견돼서 경복궁이 지어질 때 기와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오래전에 만들어진 취두가 비늘이나 갈기, 주름까지도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온전히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역사학계에서는 귀중한 연구자료가 나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상황에 전 세계 언론에서도 이번 일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게다가 연구하면 할수록 이 유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진 가장 큰 의문은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왕실 기와가 서해안의 뻘밭에 묻힌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는 지금의 서울 용산에 있던 기와 공방인화서에서 만들어 지역의 행궁 등 왕실과 관련된 건축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로 옮기다 태안 바다에 빠져서 난파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600년간 갯벌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기와의 가장 꼭대기인 용마루에 올라가는 건데 용의 모양도 검의 화려한 구름 무늬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양식과 다릅니다. 처음으로 조선 초 모습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조선 전기의 기와 전체가 완전한 모습으로 발굴된 건 처음이어서 창건 당시의 경복궁이나 숭례문의 모습을 고증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조선 전기 이전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태안이 위치한 서해가 과거부터 중국과 백제를 연결하는 교통로로 활용되었고 백제가 이 서해를 통해서
중국의 산둥 지역과 요서 지역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는 기록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역사책 송서나 자치통감을 보면 백제가 요서와 산둥을 점거하고 진평군 등 백제군을 설치해 통치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산둥반도와 요서에서는 백제 유물이 자주 출토된다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이 이번에 태안에서 발견된 기와를 이와 관련지어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역사학계는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발해는 물론 고구려의 역사까지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역사라고 우기기 바쁜 이들에게 자신들 고유의 영토와 역사라고 생각했던 산둥반도와 요서지방이 사실 한반도의 영토였다는 것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인정할 수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중고고학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협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976년 한 어부의 신고가 학계를 한바탕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상에 알려진 신안선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수중고고학의 성과였죠. 신안선은 중국 원대 선박으로 14세기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도중 고려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당시 여기서 나온 유물은 도자기만두 25,000여 점에 동전 28톤, 자단목 1000여 본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중고고학은 신안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학계는 상당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앞다퉈 신안선이 출항했던 중국 항군 인보에는 고려청자를 다루는 골동상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본다며 신안선에도 일부 실린 고려청자들도 그렇게 입수해 선적한 것으로 그만큼 중국에서 고려청자의 지명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관측했기 때문이죠. 이는 다시 말해 당시 유물 발굴로 고려청자가 국제적으로 널리 퍼진 교역품이었던 사실과 중국의 유명 가마들도 본딴 제품을 내놓을 만큼 성과가 높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세기 일본에 들어간 중국계 도자 명품들의 용도나 유입 과정, 동아시아 중세 도자 교류 등을 연구하던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물들 중 최상품 백자는 배의 최종 기착지로 추정되는 일본에서 전혀 안 쓰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이 원조라고 우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0년대 완도선, 1990년대 진도선과 달리도선 발굴이 이뤄졌고 2007년엔 태안해역에서 주꾸미와 함께 도자기가 딸려 올라오며 난파선이 연이어 발굴됐는데요. 얼마 전 새롭게 보물로 지정된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역시 이번 용머리 기와 못지않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려청자로 국보 60호인 청자사자 장식 뚜껑 향로는 고려청자의 최정성기였던 12세기에 제작된 특색을 보이는데 고려청자 특유의 아름다운 비색과 세련된 조형으로 당시 고려 공예의 높은 기술을 엿볼 수 있게 만들죠. 이 청자 향로는 서해 바닷속에 900년 동안 묻혀있다가 발굴됐는데요. 그 발굴 경위가 기상천외합니다. 이 청자를 발굴한 건 바로 주꾸미입니다. 언뜻 들으면 황당하게만 들리는데요. 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남 태안의 바닷가에서 20년 경력의 어부 김용철 씨는 어느 날 좀 이상한 녀석을 발견하는데요. 주꾸미 한 마리가 푸른빛이 도는 그릇 하나를 꽉 붙잡은 채 올라온 건데요. 주꾸미를 잡는 방법 중에는 소라방 잡이란 게 있습니다. 긴 밧줄에 소라 껍데기를 매달아서 바닷속에 내린 뒤 주꾸미가 소라 껍데기에 들어갔을 때쯤 줄을 감아 올리면 이렇게 주꾸미가 딸려 나옵니다. 이 방법은 산란기의 소라 껍데기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 주꾸미의 습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주꾸미는 알을 낳은 뒤 주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로 소라의 입구를 은폐하는데 이 어부가 잡은 주꾸미는 조개가 아니라 그릇으로 소라 껍데기 입구를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부는 그릇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태안군청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탐사에 나선 팀이 바닷속에서 마주친 광경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태안 앞바다 속갯벌의 고려청자 23,815점이 시간이 멈춘 듯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해보니 1100년경 고려시대 당시 전남 강진에서 막 만들어져 개성으로 운반되는 도중에 배가 침몰하면서 그대로 갯벌에 파묻힌 것이 바로 이때 발견된 청자 유물들이었습니다. 어부가 낚은 주꾸미 약 800마리 중 하나가 우연히 끌어안고 나온 푸른색 접시 하나가 일으킨 반향은 굉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탐하던 고려청자 보물선에서 나온 청자는 국보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도 대접, 접시, 그릇, 뚜껑 있는 잔, 주전자, 향로, 벼루 등 종류도 다양하며 현재 태안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한국의 고고학이
앞으로도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세계의 발견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